어떤 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의 신화는 한반도, 중앙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한 그 마이다스 왕입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나중에 그리스가 되는 프리기아 지역에 있던 마이더스 왕은 아폴론 신의 저주를 받아서 당나귀 귀가 됩니다. 미다스는 자신의 귀를 모자로 가리고 다녔으나 이발사에게만은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고 명령받은 이발사는 참을 수 없어서 땅에 구멍을 파서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고 구멍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 뒤 그 자리에 생긴 갈대밭에서 미다스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국유사에 실린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입니다. 경문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길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죽기 전에 도림사 쪽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습니다. 뒤이어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경문왕은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도록 했는데 그 후로는 임금님 귀는 길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기아,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해안과 한국의 신라,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지중해와 한반도 이외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고대 아일랜드에도 나타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 이시쿠르가 생기기 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발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이발사 한 명이 우물 속에다 비밀을 털어놓았더니 우물이 넘쳐서 호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전설 속 왕인 라바드는 말에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이발사가 비밀을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 병이 걸렸습니다. 이발사는 드루이드의 조언에 따라 커다란 버드나무에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뒤 시인인 크래프틴이 우연히 그 버드나무로 하프를 만들었는데 연주를 할 때마다 라바드 왕은 말에 귀를 가지고 있다는 노래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우리는 이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이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구전해왔던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다. 그 중에서 우연히 동일한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인종들에 의해 만들어져 그 지역에서 전해져 왔던 것이다. 둘째, 고대에도 먼 지역을 따라서 교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실크로드와 같은 교역로를 따라서 각기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다. 셋째, 고대의 어떤 종족이 아일랜드 지중해 중앙아시아 신라로 이주하면서 그들과 관련이 있는 어떤 신화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전파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신화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신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한번 멸망해서 다시 생겨났다거나 그런 것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해도 신화는 조금씩 변형이 되기 마련인데 이 신화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서사 구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특히 마이다스의 이야기와 한국 삼국유사의 경문왕 설화는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봐야 될 듯합니다. 두 번째 가설도 그럴듯합니다. 기존의 문헌 기록들과 달리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은 고대 사회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달리 의외로 글로벌화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신강성과 같은 곳에서는 서양인 미이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양인들은 유전공학의 발달을 고고하게 접목시키면서 인도 유럽어족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인도 유럽어족의 기원으로 중앙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같은 신화가 전파되었다는 가설은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을 보았을 때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남습니다. 왕의 귀가 당나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된 걸까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뭔가 심오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답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명의 학자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인데요. 정영진이라는 분과 이진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댓글창에 이분들의 영상을 링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창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정영진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시사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이 편두라고 하는 풍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두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납작하게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목적은 그들의 머리를 작게 해서 폭이 좁은 왕관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두의 풍습은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신화가 전해져 오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편두를 한 고대 유골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뾰족한 형태의 머리를 한 통치자의 유물이 발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에도 편두의 풍습이 있었을까요? 아직은 제가 이 분야의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그리스인들과 편두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고대의 박트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인들이 가장 서쪽으로 진출하여 세운 왕국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사람들을 대왕국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쟁은 잘하지 못하였으나 상업적인 능력은 뛰어나다고 중국인들은 기록합니다. 왠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마이다스 왕이 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박트리아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답게 그들의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지역의 그리스인 통치자들이 편두를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대의 한국인들이 편두를 했다는 것은 문헌으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영진 원장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 왜 고대인들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중요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통치자들은 뾰족한 모자, 즉 그들이 하늘과 가깝다는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쓰기 위해서 그들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기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자들은 귀를 덮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뾰족한 모자를 쓸 수 있는 자신들의 머리를 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늘과 동격임을 나타내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이 이 뾰족한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머리 모양이나 귀의 모양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모양새가 떨어지는 일이었겠지요. 그래도 한 가지 수수께끼가 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종들 간의 풍습이 퍼져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풍습을 가지는 어떤 특정 인종이 이동하면서 생긴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최근 서양학자들의 고대 인골의 DNA 분석 결과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봅니다. 서양학자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어째서 인도인과 유럽인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양인들은 인도와 유럽인으로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고대의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의 언어를 쓰는 한 집단이 있었고 그 집단이 위치한 장소를 고대 인골들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고대 유전자를 분석해서 추정하는 장소는 의외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고대의 유럽인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일랜드까지 유럽의 선주민들이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분석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이다스 왕이 다스렸던 고대 미노아 혹은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고대 인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앞에 신화에서 추측했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최근 2-3년 동안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의 링크를 걸어둡니다. 이 분석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의 연구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고민했던 부분, 다른 인종 간의 풍습이 전파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특정 집단이 실제로 이동했는가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의 미노아인들은 4에서 16% 정도
동유럽과 시베리아에서 기원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미노아인들 전부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미노아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중앙아시아인들을 조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우리 한국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최근의 서양학자들의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학의 발달,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식했던 것을 뒤집고 새로운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 유전공학 분자 생물학 이런 학문들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방법들을 한국인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론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일부 유사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역사 인식을 바꾸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